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류한철님, 진주에서 광주로 프리마켓 하러 갑니다. 가는 중에도 시선 집중할게요. 라고 해주셨고요. 네. 이인수님이 어제 따뜻한 커피 쿠폰 잘 받았습니다. 수포자인데 정답을 맞춘 것이 신기합니다. 하하하. 제 입이 이해되셨어요? 어제 문제에 대한 답? 알아요. 얘를. 아니 저도 수포자여가지고 제이비의 심정을 뭐 100% 공감합니다. 그래요? 네.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근데 모르셨잖아요. 곽우신 기자가 몇 번 설명하니까 그제서야 이해하시는 것 같던데. 그리고 나서 알았잖아요. 아 예. 모르는 거는 죄가 아니니까요. 그럼요. 하나하나 알아가면 되니까요. 이 배움의 겸허한 자세, 이건 칭찬받아야 되는 거죠. 아 그럼요. 네. 화나신 건 아니죠? 왜 화가 나요? 파란 대무님이 소설인데 눈 소식이 없어요. 낮에는 봄처럼 따뜻하대요. 며칠 안 남은 가을 만끽하세요. 곧 추운 겨울이 올 테니까요. 올해 눈 많이 온다면서요. 아 그래요? 예. 아 예보는 그렇잖아요. 새벽 출근을 어떻게 하나? 믿을 수 있는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눈 오는 날 재택하면 좋겠다. 예. 제이비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북한이 간밤에 기어코 군사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걸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성공을 했다라는 주장인데요. 일단 이건 좀 검증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세 가지로 나눠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것도 금지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탄도기술입니다. 따라서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 안보리가 추가 제재에 나설 수 있느냐? 제가 볼 땐 가능성 제로입니다. 왜 그러냐면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곳인 러시아가 관련 기술자들을 북한으로 보내서 결함을 지금 잡아줬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판인데 그런 러시아가 제재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보리에 주목하는 것은 별로 효용성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정부가 오늘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밑줄 그어야 되는 것은 일부인데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1조 3항이 뭐냐면 공중입니다.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일정 권역, 동해와 서해가 좀 그 권역이 다른데요. 일정 권역 안에서의 정찰 감시 활동 금지가 규정이 되는 게 바로 제1조 3항인데 쉽게 얘기해서 육해공 가운데 공중 분야에 대한 효력 정지를 선언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자 그러면 문제가 거기서 끝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공중에 대해서만 하고 우리 그러면 육상과 해상에서는 그대로 지키자 이렇게 나오겠느냐라는 겁니다. 북한은 이렇게 돼버리면 남측이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고 선언하고 육상과 해상에서의 도발 행위도 감행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연쇄적으로 이어서 해상 문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가 아니라 전면 효력 정지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군비 경쟁 가능성입니다. 군비 경쟁. 네. 북한이 이렇게 서둘러 발사를 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금 뭐가 꼽히고 있냐면 우리 군이 오는 30일에 미국의 스페이스 X라고 아시죠? 이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첫 번째 독자 정찰 위성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이건 이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걸 의식을 해서 자기들이 먼저 쏘아 올렸다라고 하는 지금 분석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군비 경쟁이 다시 본격화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찰 위성으로 국한되겠느냐라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이러면 남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무한대치 국면으로 빠져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답답한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8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 주재한다고 지금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군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또 주관을 했고요. 여기서 또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한다는 원칙을 또 강조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저희가 환기해야 되는 게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예고는 이미 그 전에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사실은 관심사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양국의 국방장관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부 효력 정지를 한다는 것은 미국이 양해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의 공동 입장도 나왔습니다. 일단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북한 정찰 위성 강력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대응하겠다. 뭐 이런 지금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물러설지 않을 것이고 계속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거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도 보겠죠. 지금 미국이 이중전선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습니다. 이중전선에 지금 매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부분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뭘 하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상황 판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북한이 어디까지 내달릴 것이냐. 이게 좀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 정부가 강대강 대치를 계속한다면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이게 우려가 되는 것이죠. 네, 이걸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총선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대결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국민의힘에 전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당회의 참석차 국회를 찾은 원희룡 장관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가장 센 사람과 붙겠다는 주변의 전원이 있는데 총선 출마 관련해 말해달라 했더니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인으로서의 책임도 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총선에 임해야 한다면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저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기본 자세는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기본 자세를 가지고 있다. 네, 도전과 희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실상 지금 그 전언으로 알려지고 있는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해준 것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어제 YTN 라디오 뉴스킹에 출연해서 또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는 제가 보기에는 네. 개인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아요. 본인이 판단해서 이재명 대표와 개항해서 한번 붙어서 본인의 가치를 세우고 대통령 후보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입니다. 네, 짚을점은요? 자, 이재명, 원희룡 두 사람 각각의 입장에서 한번 짚어보죠. 먼저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한번 짚어볼까요? 일반적 분석은 이재명 대표가 골치 아파진다는 겁니다. 원희룡 장관은 자칭 대장동 일타 강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대장동부터 들고 나오면 좋을 게 없다라는 점. 그리고 원희룡 장관에게 발이 묶이면 선거 지휘를 할 수 없게 된다라는 점. 이런 점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골치 아파질 수 있다. 이게 일반적 분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측면도 있다. 이걸 함께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원희룡 장관이 계양을에 출마한다면 도와주는 측면도 있다. 이재명 대표를. 왜 그러느냐. 이렇게 되어버리면 계양을이 어떻게 됩니까? 전략지가 되어버립니다. 전략지로 평가가 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험지 출마 요구를 자동으로 잠재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원희룡 장관이 대장동의 문제를 거는데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기면 그만큼 세탁 효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탄탄한 기반을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어필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역측면이라는 거고요. 이번에는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역시 일반적 분석은 이재명 대표와 맞붙어서 체급을 올릴 수 있고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험지 출마함으로써 헌신성을 당에 어필할 수 있다. 이걸 꼽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거물을 저격하는 저격수를 자임해서 체급을 올리는 전략은 사실 흔한 전략이긴 한데 주로 누가 쓰는 전략이냐라는 겁니다. 보통 위상이 수직 상승되는 것을 노리는 체급이 한참 아래인 사람, 굳이 왜냐면 언더독이 취하는 전략이다. 이거는. 그런데 그럼 원희룡 의원은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국회의원 여러 번 지냈죠. 도지사 했죠. 거기다 장관까지 다 지낸 사람입니다. 남은 건 대권 코스밖에 없습니다. 이런 원희룡 장관이 저격수를 자임하는 건 스스로 자기 레벨을 낮추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이 점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언더독이 거물에 맞짱 뜰 수 있는 건 설령 싸워서 지더라도 믿져야 본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개항을에 맞붙어서 진다면 대선 경쟁력이 없음을 그 누구보다 먼저 공인받게 돼버립니다. 대선 가도에 먹구름이 들이오게 된다는 겁니다. 뭐 헌신성이야 평가받게 되겠지만 그 평가의 결과가 그러니까 보상해 줄게. 이게 아니라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 이렇게 나올 공산이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항을 해서 지게 되면 원희룡 장관이 맡을 역할이 마땅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정치권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당의 전면에 나서야 되는데 원외 대표가 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입지가 모호해진다라는 겁니다. 원희룡 장관이 실제로 개항을 해 나온다면 제가 볼 때 그런 전략을 잘못 짠 거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꺾는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역측면은 모두 없던 일이 되어버린다. 뭐 그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래도 다른 사람이랑 붙기보다 이재명 대표랑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랑 붙어서 진다면 뭐 젖잘싸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젖잘싸라고 하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젖잘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누가 봐도 약체인데 그래도 저 정도면 정말 잘 싸웠다. 이럴 때 젖잘싸가 성립이 된다는 왜냐하면 거예요. 개항을이 험지니까. 글쎄요. 여당 입장에서.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장관의 위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기도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김종희님 체급 높일 기회인데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낙선에도 두 번째 내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계산 아닐까요? 두 번째 내각에 들어간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그건 가능성은 별로 없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 총리설도 있었죠, 그죠? 네, 총리라면 모르겠지만. 네. HBYI님 대구도 안 되고 강남 3구도 힘들고 민주당 초선에게 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한테 지면 명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곳 있긴 있습니다. 어디요? 양평. 양평. 네. 대장동 1타 강사일 뿐만 아니라 양평 고속도로 1타 강사를 자처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양평 출마는 상징성은 있다. 그렇게 되면 보죠. 결자 해지가 되나요? 그렇게 되겠죠. 써니님 대통령실에 보여주기 위한 전략이겠죠? 라고 해주셨는데 아무튼 어떻게 결정을 할지 좀 궁금한데 저희가 화요일날 정치 두드림이라는 유튜브 연장 방송을 하잖아요. 네. 김은지 기자가 원희룡 장관 측근과 직접 통화를 해서 좀 물어봤다 그래요. 어제 방송에서 말 못했다고 좀 아쉬워하셨는데 어쨌든 김은지 기자의 취재를 결론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 붙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 한번 보죠. 뭐 붙을 수도 있겠죠. 네. 붙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문제겠죠. 그렇죠. 근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일단 원희룡 장관의 험지 출마 의지로 읽으면서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요. 너무 반갑죠. 네. 왜냐하면 본인의 험지 출마 요구가 지금 귓등으로도 안 듣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판에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나서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네, 그래서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 하면서 이제 직접 통화를 했다고 또 밝혔는데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김기현 대표 등 중진과 친윤을 향한 험지 출마 요구 더 강해질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이냐 답은 올 것이냐.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 모두를 관철시키는 없더라도 일부라도 성과는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두 명이라도? 그렇죠. 그래야 뭐 좀 모양새가 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답이 올지 아무튼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제 유상범 의원이 당이 스타 장관들의 출마를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도 어제 출마 의지를 간접적으로 또 비췄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화법이 여의도 문법과 좀 다르다.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 들어보시죠.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여기도 사투리 아닌가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5천만이 쓰는 언어를 국회에서 뭐 오가는 설정 보면 본인의 화법이나 국회의원의 화법이나 거기서 거기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렇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스타 장관들이 출마하는 게 여당에게는 필승 카드가 될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한데 어쨌든 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관건인 거죠? 네, 그건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민영배 의원 출판 기념회에서 암컷 발언을 한 최강욱 전 의원 문제의 발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2월 2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 촉구 농성이 있었는데 이때 유시민 작가의 코끼리 비유 발언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현명한 국민들의 댓글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러면서 한 마리도 부담스러운데 암놈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말을 했고 지금 코끼리가 하는 일은 도자기가 어떻게 되든 암컷 보호에만 열중인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짚을 점이 나오는데요. 뭐죠? 어떻게 저런 막말을 한 번도 아니고 연거푸할 수 있느냐는 지적. 그거에 앞서는 것인데 최강욱 전 의원의 두 번의 발언은 제가 볼 땐 맥이 같습니다. 민영배 의원 출판 기념회에서도 유시민 작가의 코끼리 비유를 거론하면서 암컷을 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버전의 말을 지금 되풀이한 건데 여기서 도출되는 점. 첫째, 최강욱 전 의원의 머리에 최초 입력된 것이 교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력분이 중탕으로 애용되다가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 이걸 일단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2월 발언 후에 당에서 어떤 조치도 없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로텐더홀에서의 공개 발언이었는데도 걸러지지도 않았고 책임을 추궁당하지도 않으니까 최초 입력이 교정되지 않고 중탕되다가 지금 사고가 발생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이 어제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면서 엄중 경고를 했다고 밝혔는데 제가 볼 때 이건 뒷북이고요. 사실은 2월에 왜 아무 조치가 없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복귀를 하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7월에 노인 폄하 발언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럼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때 당의 대처와 2월에 최강욱 전 의원의 어떤 그 암컷 발언에 대한 대처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결국은 당의 대처가 어떻게 되느냐가 사후 수습 문제를 달리했고 파장의 어떤 여파를 달리에 만들어버렸다는 것인데 2월 달에 이 발언이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이 문제가 반복되고 결국은 문제가 더 커졌던 거 아니냐. 그래서 최강욱 전 의원의 어떤 이 막말 수준에 대한 그러니까 그 개인적 질타를 넘어서서 당의 대처가 헐렁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당의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점도 빼놓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원이니까요. 지금 당에서 징계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무관용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엄중 경고로 끝날지 더 추가 조치가 있을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점 확인하면서 JB타임즈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